열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 3 3월이잖아요. 그래서 좀 와. 두 분 모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이광용 선수 저 이제 연세가 얼마예요? 저 어려요. 아니 너무 오그라들어서. 아니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건 그래요. 절반도 안 왔어요, 저. 알았어요. 네. 예, 절반 오셨잖아요. 2019 K리그 개막 라운드를 이제 두 분 지켜보셨잖아요. 예, 1라운드를 본 소감을 한 줄 요약으로 한준이 형부터. K리그 1라운드 때는 항상 올 시즌 K리그 대박 예감, 희망, 부활, 조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또 보면은 뒤로 가면 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그래도 올해 K리그 1라운드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었다. 6줄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 레드재민 팩폭 아티스트. 방심 말자. 그래도 말자. 뭔가 희망이 있어. 희망적이었단 얘기예요. 네. K리그 팬분들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개막전에서 반짝 빛나고 날씨 풀리고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고 날씨 더 올라가고 벚꽃놀이철 나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급전직하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매년 복붙. 예. 네. 그리고 기사 그대로. 기사들도 언론 보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없을 때는 축구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축구 기사가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쑥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제나 K리그는 좋았어요. 그래도 2019는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뭐 숫자가 이름이 바뀌었죠. 뭐 2018에서 2019로 바뀌고. 자, 한준희 의원. 네. 예.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좋았다의 제 이유를 한 가지 첨부하면 예. 뭐 관중 뭐 44점 몇 % 증가 뭐 이런 기사도 지금 꽤 나왔습니다만 흥행도와 어떤 분위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경기력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나쁘지 않은 1라운드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대답을 왜 안 하시죠? 뭐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냐? 울산 대 수원. 오. 네, 울산 대 수원이 가장 재밌었고 거기에 준하는 경기가 이제 인천 제주전을 꼽고 싶네요. 네, 비기긴 했지만. 네.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이유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대한준희 의원님을 모시고 축구 얘기를 하는데 답만 나오고 풀이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네. 울산 수원전은 울산이 이번 시즌에 정말 전북 천하를 깰 1순위 후보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작년 말 그 이근호 우리 해설위원 울산이 네. 이제 한번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고 그 얘기를 했었죠. 저희도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진짜로 솔직하게 내년이 기회다. 최강희 네. 감독의 공백이. 네, 내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산 근데-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울산이 근데 역시 뭐 한 골차 승리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준, 퀄리티, 클래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 팀이 조금 이제 좀 아니 근데 그 예상치에 비해서는 우승 후보격인 울산을 상대로 상당히 잘 싸운 경기예요. 여기서 그 현장에 다녀온 홍재민 기자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인천 제주전 그리고 3월 3일 서울 포항전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예, 2경기 다녀왔고요. 다 좋았는데 이제 오게티가 그러니까 저는 경기력 뭐 우리 흥행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또 제 성격 탓인지 되게 또 오게티가 팀만 쫓아다니는 약간 그런 문제적 성격이에요. 누군가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예. 인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는데 일단 잔디가 거의 누더기 수준이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안드레센 감독한테 기자회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잔디 때문에 양 팀의 경기력에는 좀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즉답을 피하고 그러면 맞다는 얘기네요. 시설공단에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환경이 저는 굉장히 불만이라는 거죠. 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우리 레드 재민이 레드 안데르센 감독이에요. 네. 그 기자가 네. 물었어요. 예. 그때 레드 감독은 뭐라고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럼? 이런 잔디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프로 경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데서 경기하란 말이냐? 예. 근데 홍재민 기자 얘기했던 대로 와 잔디가 네.
모자이크 저는 처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데르센 감독이 네. 지난주에 평가전을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나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저는 좀 너그럽고 싶어요. 근데 열악한 환경의 홈 경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잘할 수 있게 만들려는 어떤 네. 시설공단의 빅픽처? 그런 부분들은 참 그 부분이 아쉬웠고 이제 네. 두 번째는 객관적 전력에선 제주가 월등히 앞서요. 제주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인천이 후반전에 가가지고 분위기를 엎었어요. 해가지고 동점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VAR 판정으로 인천은 해서. 늘 후반전, 후반기 예, 이럴 때 예. 강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예. 기분 좋게 정말 멋있는 그 서포터스 자기 홈 서포터스 있는 쪽 골대에서 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페이스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경기 한 10분 전, 15분 전에 골키퍼가 골킥을 처리를 하는데 정말 천천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홈팬이 18,000명이 나왔잖아요. 거의 만석이란 말이에요. 거의 만석이고 리그 전체 경기 중에 첫 경기예요. 네. 한 경기예요. 물론 감독, 선수단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나의 1년 농사가 좌지우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이 왔으면은 분위기도 좋잖아요.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왔고 베트남에서는 유튜브로 막 10,000명 넘게 막 동시 접속해서 보고 있고 베트남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왜 거기서 승점 1점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 예, 뭐 인정해요. 예,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정말 순도 100% 팬심에서 보면은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근데 저 여기 한 줄만 약간 반론해도 한 줄! 한 줄. 네. 제 생각엔 인천이 전반전에 엄청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리그 첫 경기이긴 하지만 약간 후반전에는 그 오버페이스가 갈 것 같았어요. 예. 예, 마라톤을 뛰는데 20km를 1시간 안쪽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20km. 정말 그 많은 수많은 홈팬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네. 전반전에 엄청 뛰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이창민 선수에게 오버페이스. 한 방 먼저 맞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력 떨어진 문제도 좀 있을 아.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또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승은 누가 할까요? 요거는 한준희 의원은 분명히 보험을 들 테니까. 아니 보험 안 들고 안 그냥 들어요? 할게요. 안 들어? 우승 초강 초 1순위 후보는 전북이다. 극강, 1극강, 전북. 1강은 울산. 그런데 1강 위에 초 1강이 전북. 음. 그건 뭐 지금 1라운드 뭐 전북이 비겼다고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아, 우승은 어우전이네, 어우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날지, 이변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구도를 얼마나 이제 다른 팀이 근접해서 흔들지, 그게 문제긴 하지만 시즌 끝나고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뭐 바뀌면은 그게 뭐 K리그의 흥행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예. 홍재민 기자는요? 울산이 우승합니다. 울산 그렇죠. 우승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네, 울산 우승합니다. 예. 일단 2년 연속 전력 강화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고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올해도 다시 또뭐 세상을 깜짝 놀라면서 정말 폭풍역임을 했고 외국인이 정말 탄탄해요. 사실 K리그에서 우승하려면은 외국인 농사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불투이스 뭐 저 개막전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였고 믹스는 뭐 거의 지금 K리그 톱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 톱 미드필더죠. 클래스, 예, 톱 클래스고 주니어는 이미 지난 시즌에 득점력이 검증을 받았고 그 전 시즌에도 그랬고요. 예. 계속 잘하고 개막전에서 보면은 울산이 유효 슈팅을 전반이 끝났어요. 전반이 끝났는데 하프타임 때 기록을 보니까 슈팅 시도 7개, 유효 슈팅 7개. 맞아요. 오, 대박이네, 그건. 정말 전체 다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날 가장 자주 들었던 이름이 김다솔이었어요. 맞아요. 네. 세이브 엄청 했죠. 네, 김다솔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유효 슈팅 그 경기에서만 11개 때렸어요. 결정력 조금만 올렸으면은 정말 대승할 수도 있었어요. 울산이. 후반전에 수원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45분 동안 그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공격하는 패턴, 골을 넣는 패턴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게 명확한 팀은 우승의 자격이 있다고 봐요. 예. 전북, 울산. 근데 전북도 아킬레스건 있어요. 전북이 그 외국인이
티아고 아드리아노 로페스가 있잖아요. 로페스 선수는 지금 거의 에이스격으로 뭐 대접을 받고 있고 실제로 1라운드 대구전에서도 로페스 쪽으로 공격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티아고 선수, 아드리아노 선수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티아고 선수는 그 전에 성남 에이스, 아드리아노 선수는 서울 에이스, 다 그렇죠. 에이스들인데 전북에 와서는 그때만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울산 외국인 선수들은 다 이제 주전 한 자리씩 차지하고서 명확한 플레이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북은 워낙에 이게 뭐 더블을 넘어서 거의 트리플 스쿼드 아닙니까? 이 선수들을 또 다 안 뛰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돌릴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잡아야 될 경기에서 그럼 진정한 전북의 베스트 11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이게 약간 모호해지게 되면 그게 오히려 좀 손해가 됩니다. 정말 중요할 때 주전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주전 위주로 뛰는 경기의 비율이 완전 로테이션 되는 것보다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 네, 된다. 자 우승을 위한 키플레이어 송범근. 송범근. 네, 전북이 예. 이범영 키퍼를 데려왔습니다만 이범영 선수가 애석하게도 지금 부상이거든요. 아킬레스건 다쳤잖아요. 부상이 예. 또 짧은 부상은 아니라서 결국은 또 송범근 선수 위주로 가야 돼요. 송범근 선수가 얼마나 그 영플레이어 후보였던 그 자신의 어떤 지위를 올 시즌에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는 전북이 리그도 그렇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레드제민? 네. 예. 키플레이어 울산의 키플레이어 울산.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선수 누구예요? 우승을 위해서.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사실 저는 딱히 꼽을 수가 없어요. 다 키플레이어. 뭐 한준이 약간 한준이 아니에요, 스타일인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만큼 울산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이거 한준이 선수 이런 키플레이어는 느낌인데?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이렇게 제가 출전 정상. 제가 고민 덜어드릴게요. 지금 울산의 키플레이는 딱 2명입니다. 나은이 아빠. 흥행몰이의 키플레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이제. 그리고 우리 이근호 위원. 네. 저 울산 키플레이어 한 명 할게요. 1초 만에. 저는 김보경. 아 김보경, 아 맞아요. 예. 보경아. 확실히, 예. 보경아? 그렇게 친하세요? 아니요. 뭐예요? 뭐예요? 내가 지목했어. 예. 아 저는 사실 뭐 저도 이제 캐리어 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축구 중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특이하게 한번 오늘 그 2019 시즌 이 팀 왠지 우승할 것 같다. 네, 갑툭튀 무슨 팀 하는지 알겠어요. 서울.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전 사실 최용수 진짜 서울은 최용수 감독이 이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포항과의 1라운드에서 와, 확실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팀이 되죠? 한 3, 4개월 만에?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현장 가서 홍재민 기자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큰 기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네. 왜냐면은 선발 베스트 11 나오는 선수들도 그렇게 면면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감이 네. 우리가 아는 무게감이. 근데 갑자기 전반전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잘하는 게 그냥 저놈 잘한다, 이놈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왜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왜 방송에서 이놈 저놈을 하세요? 이 선수 노렸어. 기다리고 있었어. 이 친구 잘해 이런 게 보일 텐데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거예요. 이 3-5-2가 움직이는 압박 타이밍, 포지셔닝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즉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11명이 너는 여기서 이럴 때 이렇게 해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끝나고 최선호 감독 말 중에 서울 왜 이렇게 잘해?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상대팀 감독 눈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울이. 그래가지고 그 네. 인터뷰 기사가 나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정말 서울이. 그래서 서울은 근데 사실 뭐 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싶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서울 팬들의 그 걱정보다는 훨씬 잘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돌풍이 충분히 가능한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풍. 네, 돌풍. 사실 근데 서울이 돌풍. 아니 그렇죠. 원래는 서울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항상 있어요. 뭐 여러 해 동안 정말 네. 서울은 항상 우승 후보권에 끼고 그랬던 팀인데 이제 와서는 돌풍의 팀 그러니까 좀 격화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난 시즌에는 서울은 고요한 1인의 팀이에요.
다른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정말 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경기만 딱 봐도 한 3배 이상 됐어요. 이제는 고요한 선수 혼자서 막 고군분투 빛나지 않아도 박주영, 알리바이프 선수가 뭐 그 이상의 또 플레이를 근데 셋이서 연계 플레이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그림이 좋더라고요. 박주영, 고요한, 알리바이프 여기서 패스 연결될 때 보면 서울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에 고광민 선수, 황현수 선수도 아주 잘했죠. 뭐 전체 선수가 다 잘했습니다만 그리고 들어올 선수가 있죠. 알렉산더 페시치가 있습니다. 네, 페시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공격수 중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경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페시치 선수가 오히려 실패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시치까지 와서 가세한다 그러면 충분히 서울은 돌풍의 팀이 된다. 예. 그럼 홍재민 기자가 생각하는 서울 빼고 돌풍의 팀. 역시 좀 돌풍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전북이 우승하면 돌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북이 우승하면. 어렵다는 얘기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전북이 굉장히 우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북에 있는 분들 누굴 자꾸 물어봐도 전북의 그래서 최대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누구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다들 최강희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까진 그랬죠. 저는 모두가 사실 인정을 하고. 작년에 여름 이적 시장 전에 이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없네요. 예. 긴 시간 동안 최강희 감독이 만든 팀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드리아노, 티아고 뭐 누가 주전이고 이게 미묘한 이 심리전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컨트롤을 했어요. 그 분위기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전북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가 많았지만 근데 지금 그 최강희 감독이 없어졌어요. 대체자가 보니까 실적이 거의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외국인 감독이 왔어요. 외국인 감독은 말도 안 통하고 한국 K리그 잘 모르고 잘 먹힐까? 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막전 뚜껑을 열어보니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전북 대구저 경기 보면은 대구가 훨씬 재밌게 해요, 축구. 훨씬 재밌게 해요. 확실하게 하고 빌드업을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전북 상대 팀들은 하프라인 넘어서 압박 안 오거든요. 근데 빌드업을 뭐하러 하지? 뒤에서? 자기들끼리 공 돌리는 거예요. 색깔이 되게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예전 색깔은 뭐예요, 그럼? 예전 색깔은 굉장히 직선적이었죠. 강력했고. 공격 다짐으로 전북이라는 팀은 정말 빅클럽이잖아요. 지금 K리그 뭐 아시아에서의 빅클럽이잖아요. 보면 모든 구성 요소들이 구성원들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파워풀해요. 프론트들도 파워풀하고 선수들도 파워풀, 코칭 스텝 다 감독 선수 그런 틈바구니 안에서 모라이스 감독이 이 능수능란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막전 결과 내용을 보고 느낀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전북이 올해 우승을 한다면은 그거는 전적으로 선수들의 힘이에요. 선수들이 디펜딩 챔피언의 프라이드를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위기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강팀이에요. 전북은. 그렇게 그런데 되면. 만약에 정말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라이스 감독을 도저히 못한 감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수들의 비중이 정말 크고 선수들이 그렇게 해줘야 우승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동의해요. 그런데 저 레드 재민님 그 명장의 조건 얘기할 때 우승을 하지 못한 감독은 그러니까 1차 예선 탈락이에요. 저는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위한 기본 조건이 우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라이스 감독이 아주 나쁜 사람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라이스 감독을 이제 이 테이블 위로 이렇게 옐카? 옐카니까 우리가 또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한준희 의원이 늘 피하는 얘기인데요. 강등 후보는 누가 될까요? 늘 피했는데 이번에도 피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클럽을 저는 찍어서 강등 후보를 찍는 거는 대단히 저는 싫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강등이라는 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첫 라운드만 하더라도 부산, 전남 다 대파당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려갔을 때 이 구단이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등 후보 같은 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액면가의 전력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성남과 상주가 좀 약하다. 성남과 상주가 좀 약하고 1라운드 결과를 봤을 때는 강원도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강원 왜냐하면 강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남과 상주는 액면가가 조금 약합니다. 액면가가 좀 약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력은 꽤 괜찮았어요. 네. 경남 상대로 특히 전반전에는 오히려 좀 우세한 흐름도 꽤 많았었고 김민혁 선수 그 골도 잘 만들었죠. 박스 안에서 와. 저는 사실 지난해에도 성남 2부 리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KBS 중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남 경기를 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한 2시 정경에 TV를 트시면 가끔 2부 리그 경기도 합니다. 9번에서 합니다. 저도 나오고요. 이재호 아나운서, 뭐 이영호 아나운서, 최승돈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성남이 정말 잘 짜여진 팀이에요. 제가 남기일 명장설 일부러 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티아스 선수라든가 에델 선수라든가 뭐 이현일 선수라든가 이 득점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물음표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는 다 잘해 놔도 결국 이게 점을 찍을 자원은 다른 팀에 비해 좀 약하지 않냐. 그리고 역시 상주는 국내 선수들 퀄리티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는 역시 외국인 핸디캡이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괜찮은 팀들이 많아서 상주가 좀 핸디캡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강원의 경우는 강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병수 감독이 빨리 팀의 아이덴티티, 팀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김병수 감독이 사실 예전부터 그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좋아했던 거는 조금 더 점유율도 높이고 좀 더 유연한 연계 플레이에 이른바 뭐 티키타카라고 대변되는 그러한 축구를 김병수 감독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의 구성이 김병수 감독이 애호하는 축구와는 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아시다시피 강원은 그 베테랑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원과 김병수 감독 사이의 어떤 그 정체성의 확립 요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1라운드였습니다. 네. 한 팀만 꼽기를 바랐는데 세 팀으로. 아니 그 공평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레드제민. 저는 강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1라운드 보고 너무 또 저기 하시는 1라운드만 보고 뭔가 누가 우승한다, 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실 무리인데 1라운드만 놓고 보고 지금의 분위기만 그냥 슬쩍 맛만 보면은 강원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성남과 전남이 선수들 몇몇 실력이 떨어졌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뭔가 구단에서 흔들림이 있고 잡음이 있고 바깥에서도 흔들리고 안에서도 뭔가가 유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어수선함이 총합적으로 구멍을 파서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강원은 보면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왔고 감독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누가 감독이 와도 자기 입맛에 딱 맞게 선수 구성도 힘들고 나의 축구를 실천할 수 있는 선수 구성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김병수 감독은 또 이랜드에서 약간 좀 아픔을 맛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잘해내실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들어요. 물론 뭐 스쿼드 몇몇만 보면은 절대 강등 이른바 요즘 말하는 강등 각이 아니죠. 네, 강등 뭐 떨어질 만한 팀은 아니지만 제리치만 지난 시즌 좀 한 80%만 해줘도 쉽사리 강등당할 그렇죠.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첫 번째 경기의 경기력과 전체적인 전술적 컨셉에는 약간 불일치가 있어 보이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 전에 또 요약이 있어요? 네. 그 한 줄 그거 너무 많아 이 방송에. 자 일단 하는 거 봐서 한 줄 요약 생략 가능. 자 K리그에 바라는 점, 2019 K리그에 바라는 점 한준 위원. 2019 K리그 5라운드 이후에도 관중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를. 지난 시즌에도 보면 제 기억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아까 홍재민 기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꽃 피고 뭐 야구하고 뭐 그 한 5라운드 정도 이후에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5라운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 잘하자. 네. 네, 홍재민 기자. 저는 경기 현장에서 가서 듣는 말 중에 굉장히 진부한 말은 좀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축구하겠다, 뭐 홈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독의 코멘트 말 너무 네, 너무 네, 재미없어요, 네, 진짜. 네. 네. 왜냐하면은 재미있는 축구 할 수 있는 팀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팀 없어요. 진짜 재미있는 축구는 관중들이 팬들이 보기에 승무패보다는 열심히 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은 서포터스 규모가 많은 클럽도 있지만 대부분의 팬들이 중립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 단위 팬들도 많고 이분들은 정말 재미있는 축구 보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는 축구에서 재미는 뭐예요? 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골을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골 덜 먹는 축구가 아니라 네. 한 골 더 넣는 축구를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선수들의 태도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럽 축구와 우리나라 축구를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기려고 지지 않으려고 축구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골을 넣으려고 축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개인적으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너무 멀리 좀 보지 말고 지금 눈앞에 떨어져 있는 공을 어떻게 하면 저 골대 가까이 가져갈지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지 그거에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굉장히 긴 한 줄 요약을 들었는데 네. 저 문득 엄청난 의구심이 생겼어요. 네. 이기려고 축구를 해서 이겨서 우승해야 명장의 반열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골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명장의 조건 일단 필요 조건을 채운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게 우승.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꼽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자, 아니 나 갑자기 궁금한 게 감독 인터뷰 너무 진부하다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모범 답안 몇 개만 알려주세요. 모범 답안을 얘기하면 그게 또 진부하게 그런가? 되는 길이에요. 아. 네, 네. 그런 정도 판단도 못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저는 오늘부로 그럼 MC 자리. 아니 모범 답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개성에 맞게 예. 팀 상황에 맞게 알겠습니다. 재밌게 하는 거지. 예. 옐카와 K리그에 대해서 쓴소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쓴소리를 다시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활 타오르는 되살아난 K리그를 보면서 저희 옐카가 그동안 K리그에 했던 쓴소리에 옐로 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2019 시즌 됐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오늘 옐카 K리그 개막 특집 축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준희 의원, 홍재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할까요? 뭐가요? 자의 바람이 가능할까요?